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4월 3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 부분들이 좀 됐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충격 파동 부분들이 있었어요. 트럼프는 왜 이렇게 아마존을 못 잡아먹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존을 정밀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제 관세 부과하고 아마존의 또 정밀 타격 관련된 부분들을 코멘트를 하면서 이쪽 IT 관련주들이 상당히 하락폭이 컸어요. 3에서 5% 전후에 하락폭이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우지수도 장중에 3% 정도까지 하락이 나오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대 후반으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세 부과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경제지표, 근데 뭐 경제지표를 보면 계속 증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추세 자체가 상당히 괜찮구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5.6으로는 33년째 최고가 나왔고, ISM 제조업 지수도 보면 예상치, 물론 지난달보다는 조금 하이가 됐습니다만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 건축 지출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쪽 중국과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납타, 다카 프로그램 이걸 연계해가지고 멕시코 의회를 계속적인 압박 부분들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잡는다 하면, 지금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 품목, 그리고 목록 부분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반대로 중국도 하나하나씩 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죠. 중국도 가장 중요한 그 수출품, 미국이 중국한테 얻는 가장 큰 수출 품목을 두 개를 꼽는다 하면 비행기 쪽하고 대두 쪽인데, 이건 두 개는 지금 남아 있어요, 카드는. 그리고 어제 그 관세 부분 일부 부과했던 부분, 본육 제품, 그 다음에 배기 신선과일, 건조과일, 약간 농수산물 쪽 있죠. 그래서 트럼프 표밭 부분들을 살짝 건드려주는 우리도 카드가 있다. 그리고 막상 봐보세요. 아무런 카드 부분들을 제시를 못하고 협상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양보를 한다 하면, 지금 시진핑 또한 집권 2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도력이랄까요? 거기에 당연히 영향 부분들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규모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협상 가능성 부분이 항상 열려 있다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미국이 지난번에 부과를 했던 금액 부분들은 54조 원대고, 어제 얘기가 나왔던 중국이 이제 관세 부과 관련된 부분들은 3조대예요. 그리고 54조 원에 또 추가적으로 특히 이제 4,400명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오늘이 4월 3일이기 때문에 한 3일, 4일 내에 또 추가 품목 부분들을 하고 이제 얘기를 발표를 다 해놓고, 우리가 이거는 관세 때릴 테니까 너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이냐. 중국도 이 품목 부분도 보고 또 다시 카운트에 해당하는 또 카드 부분들을 내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60일 동안 협상 부분들 진행하면서 서로 좋은 카드를 가지고 이제 딜을 하겠죠. 트럼프 보세요. 멕시코 관련된 나프타라든지 다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 특히 멕시코 장벽, 그 다음에 그 다카 프로그램은 인질이죠. 어떻게 보면 인적 구성을 가진 인질을 가지고 계속 뭔가 그 협상 카드 부분들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원화 절상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안화 절상 부분도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54조 원대 3조 원. 규모 면에서도 보면 거의 20분의 15, 17대 1 정도로 중국이 내는 카드가 아직 큰 거는 아니죠. 그 의미 부분들은 서로 협상 카드의 가능성 부분도 계속
잔류하고 있다. 단지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어제 약간 두 가지가 겹쳤다고 말씀드렸죠. 이거하고 아마존하고 아마존이 이제 특히 하락폭이 좀 컸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아마존의 정밀 타격을 하는 이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IT 업종 부분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실적 부분들을 팡이라는 종목을 통해 가지고 신고가 파동 보이는데 이걸로 하락폭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좀 빠졌죠. 자, 그런데 무역 전쟁이 지금 계속 ING가 되고 있고 서로 여러 가지 카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어제 장중에 3%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종가는 이제 1.9% 정도. 근데 관세를 부과했던 중국 같은 경우는 심천은 플러스로 나왔고 중국은 마이너스 0.18% 하락에 그쳤어요. 한편으로 이제 보면 지난번에는 중국이 급락 부분이 나왔고 이번에는 카드를 제시한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서로 치고 맞불 작전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락률 자체가 좀 틀리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 별도로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의 IT 업종, 팡이라든지 페이스북 이 종목군들의 하락이 한 단계 주가의 변동폭을 일으키는 하나의 역할 부분들을 좀 했다. 근데 중국은 마이너스 0.18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빠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보면 지난번 처음에 뭐 2월달 하락폭 하단 부분들에 지금 진입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거의 뭐 그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아마존을 정밀 타격하는 이유 부분들을 한다 하면 조금 그 예상을 시장에서는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 트럼프가 뭐 공언한 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당시에 보면 트럼프, 지금 아마존의 CEO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게 웨스턴 포스트입니다. 웨스턴 포스트에서 트럼프의 비리, 문제점, 특별 취재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신문상에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 끝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그 압박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대놓고 하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아마존의 정밀 타격 부분들을 하면서 세금 부과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개별적인 내용의 측면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그거 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미국 다우지수의 그 변동폭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만은 관세에서 뭐 무역전쟁의 확장 가능성보다 일부 뭐 부과가 됐죠. 3조 원 정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보다는 아마존이라는 이 IT 업종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의 두 가지 내용 부분들이 겹치면서 출렁거린 부분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다소 이제 출렁거리면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파생을 통해서만 시장을 지금 컨트롤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나오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작년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이 조정 파동 부분들이 항상 보면 조정 파동 부분들은 지루해요. 예를 들자면 SK하이닉스가 넉 달 동안 조정 부분들을 지루하게 진행되다가 한 달 만에 그 가격 넉 달 동안 조정받았던 거 한 번 올려버렸죠. 7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그러면 이 넉 달이라는 기간 어떻게 지나와도 보면 넉 달도 어떻게 보면 짧은 거죠.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올려버리다 보니까 넉 달 동안 지루하게 버텼던 분들이 거의 그 종목권에서 비전 부분들을 바꿨는데 그 순간 딱 올라가 버리면 그걸 타지를 못하죠. 그래서 경제 지표로 보면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PMI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2월달 개인 소득이라든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품목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무역 전쟁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시야를 계속 거슬리게 하죠. 거슬리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다카 프로그램도 보면 계속 보니까 그거 가지고 끈질기게 그 협상 카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고 멕시코 장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수단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처음에는 되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상대방한테 요구사항 부분도 받아내죠. 4월 16, 17일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과 일본이 협상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아마 일본한테도 많은 협상 카드 부분들을 가져올 거라 봐요. 왜? 그 6자 회담에 주력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베노믹스 자체가 지금
지지율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그 철강 관세 부분에서 면제를 받지 못한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많은 협상 카드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본은 대리전에 어떤 카드 부분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트럼프는 판을 계속 흔들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결론상으로 이번 주에 이제 관세 품목 양쪽 다 발표가 나오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딜에 협상에 진입이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서, 흔들거리더라도 글로벌 경기의 상승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는 어제 소폭 다시 좀 증가가 좀 됐습니다. 11조 3천억대, 코스닥이 5조 6천억, 5조 8천억대, 코스피가 5조 4,500억대의 증가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부과의 규모 부분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부분들은 미국은 중국의 54조 원의 관세 부과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고, 여기에 중국은 미국에게 3조 원대 관세 부과를 어제 코멘트를 좀 드렸고, 어제 미국은 마이너스 1.9% 하락 부분이 나왔지만 중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약보합 마이너스 0.18%로 마감이 됐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서 이시민의 주식 뉴스 공장 4월 3일 모닝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